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죠? 오, 메가더. 그 다음에 이게는요? 오, 아이젠하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군인, 오성장군. 그 다음에 같은 사관학교 나왔고요. 근데 다른 점은 뭐예요? 대통령. 다른 점. 그렇죠. 대통령을 했고, 한 사람은 그냥 자의의 옷도 군복을 벗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서 군복을 벗었어요. 이 사람들의 소통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중에 석두가, 별명 석두가 있었고요. 한 사람은 수석 졸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가 수석이었고 누가 석두였을까요? 메가더가 석두, 아이젠하워가 반대. 맞습니다. 메가더가 수석이고요. 저기 아이젠하워는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말로 석두였었답니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두 사람을 미국에 있는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고 쓴 기사 내용이 단축해서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자, 메가더와 아이젠하워인데 나는 누구예요? 기자예요? 나는 기자. 나는 누구누구를 만나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고 하나는 썼고요. 뭐가 바뀌었어요? 그가 내가도 바뀌었죠. 그러면 기자 나는 누구를 만나고 나서 기자인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그가 누구고 내가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던 사람은 누굴까요? 그는 메가더? 그러면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람은 아이젠하워?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메가더가 수석이고 아이젠하워가 석두였을 때니까요. 석두를 만나니까 내가 위대해진 거예요? 아니 대통령을 인터뷰를 했었다니까요. 메가더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하고 났는데 기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기사를. 맞아요. 메가더가 그가 나를 위대하게 해준 사람은 아이젠하워. 왜 그랬을까요? 자, 나옵니다. 그가 메가더. 그죠? 여기는 왜 그랬을까요? 왜 기자가 이 사람을 만나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았다고 썼을까요? 자기 잘난 체. 그렇죠. 자기 얘기를 막 한 거죠. 자기 잘난 이해하기. 자기가 이렇게 잘났다. 뭐 어디 전쟁에도 나가서 승리를 하고 뭐 하고 하고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런데 기자가 내가 위대한 사람인지 느꼈을까요? 존경? 인정해주고 들어서 칭찬해주니까. 오, 그러면 인정해주고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기자를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줄까요? 그죠? 기자가 질문했잖아요. 인터뷰하라고 하면 기자가 질문하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메가더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질문을 하면 자기 얘기만 주로 했고 아이젠하워는 자기 얘기하면서 당신은 어땠어요? 이런 상황에 당신은 어땠어요? 이러다 보니까 기자가 자기 얘기를 그동안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인터뷰만 하러 가서 질문만 했지. 근데 아이젠하워가 당신은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내 얘기를 하다 보니 나한테도 이런 게 있었어 라는 느낌을 가지고 내가 위대한 걸 느꼈다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아이젠하워가 위대하다는 거잖아요. 네. 왜? 쌍방향 소통을 하고 국민에 대한 이런 소통, 공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만큼 내 스스로가 나도 이런 사람이었나 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지역에 나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할 때는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기자처럼. 이따가 여러분들 각각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소개를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기자가 돼서 상대방을 인터뷰해서 기사를 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처럼 해볼게요. 그래서 아이젠하워와 메가더의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누구는 일방향 소통, 군인 정신에 의한 일방향 소통. 요즘 난리 났잖아요. 최상병 그것 때문에 누가 뭐 했느냐 안 했느냐 하듯이. 근데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는 자기 기자가 질문하면 대답을 하면서
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게끔 또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실리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질문이에요.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여기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끄집어내려면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오픈형 질문을 할까요? 폐쇄형 질문을 할까요? 열린 질문을 해야 되겠지. 닫힌 질문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열린 질문은 뭐예요?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근데 질문을 해주세요. 오늘 여기 몇 시에 오셨어요? 6시. 그렇죠. 딱 끝났지. 6시 왔다고. 이게 폐쇄형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여기 오면서의 사정들을 얘기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오시는데 도로 사정에 이런 거 별일 없었어요? 하면 뭐 일이 있었으면 막 구구절절 얘기하겠죠. 이게 오픈형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열린 질문.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폐쇄형 질문을 쓰면 안 되나? 돼요. 어떨 때? 가부간에 결정할 때. 그죠? 가부간에 결정할 때는 yes and no를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에바드와 아이젠하워가 다른 점이 그거예요. 자, 소통 저 하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왜 이게 소자고 통자인지 한번 하문을 뜻을 풀어가지고 얘기해볼게요. 소자를 열어놓으면 발족자와 흐를 자잖아요. 그죠? 발족자와 흐를 자예요. 애를 낳을 때는 다리가 먼저 나와야 돼요? 머리가 먼저 나와야 돼요? 머리가 먼저 나와요. 이게 발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어요? 안 흘러요. 그래서 흐르게 하려다 보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이 글자가 뭔지 아세요? 아들 자자에 상형문자 아들 자자에 머리카락까지 넣어서 쓴 아들 자자. 요걸 한번 뒤집어 볼까요? 무슨 자가 되는지? 뭔 자예요? 흐를 자예요. 근데 머리가 먼저 나와야 돼요. 밑에 다리가 먼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오픈해준다는 얘기로 이 소자를 트이다라는 의미로 쓴다는 거고요. 통자를 보면 이게 통과하는 패스, 통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 앞에 있는 자가 슬금슬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길을 건너서 저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언제 가지 했는데 슬금슬금 가다 보니까 이미 가서 그분하고 통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소통은 뭐예요? 소통이 지향하는 점은 나만이 아니잖아요. 공유라는 거예요. 공유.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소통의 지향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유는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 또는 유형이나 무형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함께 쓰고 나누는 것을 공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많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서로 나눠 쓰고 빌려 쓰고 그 다음에 못 쓰는 거 뭐 다시 판매도 하고 요즘 당근마켓 엄청나게 지금 많이 퍼졌잖아요. 중고장터. 근데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카페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사기들이 많이 요즘 뭐 문제가 많이 되고 하는데 당근마켓에서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누고 공유하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도 서로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소통의 지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통 잘하는 코디네이터 퍼실리테이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세탁기인가요? 저기 팀장님 이거 뭘로 보이나요? 네. 돋보기 쓰지 안경 쓰지 말고 세탁기요. 세탁기예요? 네. 스피커 2대는 아니고요? 그죠? 멀리 저 100인, 200인 그 강의하는 데는 스피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 세탁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자, 첫째 빨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야 되고 세제가 들어가야 돼요. 자, 요 섬유유연제는 이제 나중에 다시 넣어도 되고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탁기가 요 세 가지가 섞여서 빨래하는 활동을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해요. 활동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것 중에 세제의 역할을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세제 중에 뭐가 있어요? 하이타이. 하이타이는 라떼에 하이타이가 있었고요. 요즘은 뭐가 있죠? 네. 퍼실리테이션을 하는데 무슨 세제? 지금 퍼실리테이션 한다니까요. 퍼실이잖아요. 퍼실. 이 퍼실 세제의 역할이 왜요? 퍼실 세제 영어
여기는 P고 우리는 F로 들어가는 거니까 허실 세제의 역할이 바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세제의 역할은 뭐예요? 이거 맞죠? 세탁을 편리하게 하고 쉽게 하게 간편하게, 그죠? 촉진제, 때에 잘 빠지는 촉진제의 역할을 세제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세제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아빠는 혼내기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하니까 우리 아빠는 옷은 때 안 뺄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똑같이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퍼실리테이터도 마찬가지. 회의를 편리하게, 쉽게, 간편하게 촉진하고 조작하는 거예요. 그럼 퍼실리테이터는 어떤 권한이 없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제처럼. 그래서 뭐만 한다? 질문을 많이 한다.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보시면 퍼실리테이터는 뭐예요? 판단, 평가, 해석, 충고, 지적질, 결과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결과지 시험은 안 된다. 정선하고 나무는 지금 아까 사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경이 다른데 결과를 제시하면 안 된다.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퍼실리테이터는 질문과 경청, 기록과 에너지 불어넣는, 활력 불어넣기 하는데 그 중에 칭찬이 가장 돈 안 들이고 쓰는 게 활력 불어넣기더라. 그런데 칭찬을 어떻게 한다? 개별로 한 사람 자르는 사람 칭찬한다? 아니면 그룹 칭찬을 한다? 그룹 칭찬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 집중해서 아무리 잘해도 그분한테 한 사람만 칭찬하면 나머지 사람도 나도 열심히 했는데 뭐 나는 칭찬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칭찬만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한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촉진자입니다. 그죠? 퍼실 세제는 촉진제. 우리는 촉진자. 다시 한번 더 밑에 글께서 시작. 그렇죠. 우리가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끔 잘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앞에서 얘기했던 질문하기, 경청하기, 에너지를 권하고 여러분들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요 네 가지가 기본 여러분들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퍼실리테이터는 촉진제이고 리더이지만 퍼실리테이션은 뭐라고 했어요? 세탁기가 빠지게 하는 세제 활동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흘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며 출발한다. 퍼실리테이션은 생각이 다르면 논쟁이 아닌 현장의 상정이다. 우리는 자꾸 이야기하다가 의견이 다르면 너 틀렸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기준이 누구예요? 내 기준이잖아요. 다름은 뭐예요? 다름은 서로 똑같이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의견이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구나지. 생각이 틀렸다고 쓸 수 있는 건 어디서 쓸 수 있죠? 시험 볼 때. 정답이 있는 건 틀렸어요. 그죠? 정답이 있는 건 틀릴 수 있는데 정답이 아닌, 그러니까 정량적인 건 틀림이 있어요. 근데 정성적인 건 틀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름이고 인정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작. 그렇죠. 네, 우리가 목표를 정해놨어요. 어떤 목적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놨으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거기에 도달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그게 활동이다. 퍼실리테이션이 그 활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질문, 경청, 기록, 활력 불어넣기. 활력 불어넣기는 칭찬을 잘해야 된다. 칭찬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개별 칭찬이 아닌 그룹 칭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좀 에너지를 북돋고 하려고 하다 보면 넌센스 퀴즈 같은 거 내잖아요. 그때 상품을 주잖아요. 상품. 퀴즈 맞추면. 퀴즈 맞췄을 때 상품은 비싼 걸 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이 퀴즈를 했는데 받았어. 5만원짜리 상품을 줬어. 비싼 거 이러잖아요. 근데 3색 볼펜 하나 내가 줬어. 퀴즈 맞췄어. 기분 나쁘냐? 안 나쁘겠구나. 나머지 사람. 그것도 요령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인센티브라고 하죠. 선물 줄 때도 잘 만들고. 제가 그 강원도 가가지고 골프 그 학생들 장성여자 중학교에서 스포츠 쪽
종목에 대해서 와서 강의도 해주고 워크숍을 같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보고 골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골프는 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림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세상에 돈 얼마 안 되는, 강사비 안 되는 가자, 우드 중고 하나 사, 아이언 중고 하나 사, 퍼터 중고 사, 공 사가지고 퍼터 하려고 매트리스 사, 그 다음에 종이컵 해가지고 샀는데, 마크할 때, 골프 마크 하잖아요, 공 뒤에. 이거 마크, 퍼팅 연습은 해야 되는 거지. 애들 퍼팅 연습을 시키려고. 왜? 다른 건 휘두를 수가 없으니까, 교실에서. 이마트 가가지고 막 뒤지다 보니까, 은박지로 싼 초콜릿이 있더라고요. 500원짜리 금손 많은 거. 있죠? 그걸 저녁에 사다가 냉동실에다가 땅땅 얼려가지고 가지고 가서 나는 마커라고 줬어요. 근데 얘들은 초콜릿 선물이 된 거야. 이해가 가셔요? 마커하고 나서 나머지 까먹었어. 골프 강의 들으러 안 온 팀들이 다른 종목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축구나 이런 거 난리 났어. 왜 저쪽 선생님은 선물 줬는데 우리는 선물 안 주냐고? 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뭘 마커하라고 나는 준 건데 했는데 그게 초콜릿이다 보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 2개, 3개씩 줬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가서 혼났었죠. 그것도 조심해. 그래서 선물을 사려면 모든 테이블 퍼실리테이터들이 의견을 모아서 같은 선물을 사야 돼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초콜릿을 사서 저한테 온 40명, 20명, 20명, 40명만 선물 받고 나머지 한 60명은 선물을 못 받아요.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경험이에요.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경험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나중에 이제 선물, 런센스 퀴즈 주고 선물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은 의견을 합의를 결정하고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어요. 왜? 그동안에는 왜요? 낙하산식으로 뭔가가 내봤죠. 사업. 위에서 정해서 사업이 그동안은 다 내봤잖아요. 그럼 밑에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쉽게 얘기해서 찐mam만 야야히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것도 아닌데 억지로 시켰는데 요즘은 우리 보고 만들으라는 거예요. 사업.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가장 불편한 게 뭐예요? 문제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 좀 거칠 게 뭐가 있고 안 좋은 게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 중에 좀 바꾸고 이렇게 교환하고 새로 해야 될 게 뭐 좋은 게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이 동네. 이러면은 머리가 복잡해져요. 이분들이. 저게 문제인가 아닌가? 문제점인가 아닌가? 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보여지는 현상 중에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다가 현상 중에 뭐가 걸린다든지 뭐가 잘못된 거 저거 고쳤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심화 과정에서 과제 진술문이라는 걸 써요. A4 용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워크숍도 진행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테이블 퍼실리테이터로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여기서 저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은 직접 소통을 안 해요. 전체 관리를 하고 시간 관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총괄 퍼실리테이터는 기본적인 틀만 일러주고 전체 시간 관리하고 통제를 해주는 거지 각각 제가 여기 들어가서 테이블 퍼실리테이터가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얘기 안 해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주민들이 어떻게 실질적인 이야기를 잘 끄집어낼 수 있을지. 제가 강남구청에서 워크숍을 할 때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5명, 여기 5명 있는데 여기 강남구 대표 시동이가 어디거든요. 이분들은 전임 위원장 쪽에서 온 5분. 이분들은 신임 위원장 쪽에서 온 5분이에요. 갑자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왜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퍼실리테이터가. 그래서 막 달려가요. 추진 단장님이든지 구청 주무관님이든지 불러다가 저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조금 뭐 하다 보니까 전임 발전위원장팀이 에이 못해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때요? 퍼실리테이터는 테이블 퍼실리테이터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한쪽만 보시고 하니까. 이거 잘못하면 싸움 나요. 싸움. 근데 거기에 퍼실리테이터가 개입을 하면 안 돼.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앞에 보셨죠?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아까 썼잖아요. 절대 어느 편을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고 권한과 책임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사업을 만들어낼 권한도 주고 책임도 나중에 잘못하면 책임도 주고 하겠다. 그래서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배려하고 인정하고 스스로 성취감이 느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이 퍼실리테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친환경 플러스 사업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죠. 네. 농촌 친환경 플러스 사업이라는 건 사람과 조직을 통해서 농촌에 친환경을 불어넣어 지역의 특화 산업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서 자립적, 지속적 성장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전에 농촌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요게 이제 발전돼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건데 이걸 한번 예전을 한번 봐볼까요? 네.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사업의 내용은 우리 농촌운동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촌의 발전에 농민뿐만이 아니라 도시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농촌 발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운동으로 도농상생, 재능기부, 도농교육 등을 통해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범국민운동이었었는데 이제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역의 문제점이나 이런 어려운 점을 끄집어내서 발전시키고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친환경, 농촌 친환경 플러스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농촌 현장 포럼,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포럼을 할 때 퍼실리테이터의 역량이 필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 농촌 현장 포럼은 뭐냐면 현장 포럼은 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선진형 중의형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동안에는 뭐 몇몇 추진단이나 아니면 몇몇 그 사람들만 이장님이라는 이런 분들과 모여서 사업을 위해서 내놓는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주도가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와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해야 되고 제가 서귀포 남원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예비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추진단하고 컨설팅 회사에서. 근데 그 중에 5개 중에 하나가 남원읍 체육관이 너무 노후되어 있으니 이것을 개보수해 주십시오라고 그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때 농촌 활성화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있었어요. 애들 내친 날 총회를 한다고 워크숍을 한다고 저보고 와달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답좀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안에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1, 2, 3, 4, 5 5가지 사업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원읍 체육관 개보수공사 사업 얘기가 나오니까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도 예산을 하고 있어요. 개보수. 그러면 이걸 빼야 돼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예비계획에서 빼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컨설팅 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 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남원읍 출신 제주도 의원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선우성 씨를 가진 분. 저기 최 사장님 잠깐만 내라고.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주민들이 얘기 다 하셨는데 주민들이 뭐냐면 그거 지금 돈 들여서 예산 들여가지고 개보수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사업에 또 넣느냐? 어디다 그 돈 쓰려고? 안 그렇습니까? 이미 개보수 하고 있다. 주민들이 얘기 다 하셨는데 저한테 왜 물어보셔야 돼? 야, 이 새끼야, 너 나가, 이거. 컨설팅 회사 소장 나가라고 했어요. 제주 소장. 그러고 나서 그 사업을 빼고, 그 2주일인가 후에 워크숍을 하는데, 그 사업을 빼고, 그 해수 담수화를 해가지고, 그 배 타는, 노선이라고 할까요? 배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 사업을 만들어낸 거예요. 업체. 왜 컨설팅 업체에서 고치면 안 된다고 하냐면, 사업계에서 다시 써야 되잖아요. 예비계획을 해서 예비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기본계획으로 다시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이게 빠지고 새로 들어가면 승인을 다시 받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 예비계획에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승인을 받으면 쉽잖아요. 예비계획 있는 거 그대로 했으니까 주민들 통해서.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150억 받으면 거기서 25% 정도, 25% 정도가 컨설팅 회사고 30억이 들어가요. 컨설팅 회사. 그때 그랬었어요. 비율.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그 얘기예요. 최대한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준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현장 포럼은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액션 그룹이나 아니면 어떤 집단, 전문가 집단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서 요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올려내는 거고요. 자, 마을 주민들 스스로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현장 포럼입니다.
그러면 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계기와 장을 마련하고 주민 스스로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실행력을 우리가 만들었으니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라는 그 얘기인 거죠. 실행력. 권한을 줬으니 너희들 책임도 있어. 빨리 열심히 해야 돼. 실행력을 강화해야 돼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농촌마을 공동체 복원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죠. 이게 마을 지도 그린 거예요. 마을 지도. 우리 마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도 체크가 되잖아요. 이 마을 지도를 먼저 그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주나 이때 남원읍에서 했던 프로세스를 A부터 Z까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사업이고 시간표는 어떻게 짜고 하는 거 보여드려요. 그때도 지도가 나와요. 지도. 근데 거기서 남원읍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남원읍인데 남원 1, 2, 2가 주가 됐어요. 주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을 사업은 연계 배우마을도 같이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읍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싸웠었어요. 왜 다른 동네 사람이 왜 왔니? 마을 남원 1, 2, 1이 말고요. 옆에 있는 2에서 두세 명이 오신 거예요. 남원 1, 2, 1이 분들이 저 사람들 왜 왔냐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지 처음에 생각해. 이건 배우마을도 같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우리 예산을 왜 딴 데 줘야 되냐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추진단 단장님하고 그 중반님 모셔다가 드리고 두 분이 모시고 나가더라고요. 되게 힘들어요. 이게 하는 거. 우리는 외부에서 와서 더 힘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지역 주민 같으면 안 그러잖아요. 형님 동생하고 얘기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또 뭐가 있었냐면 장원 소머리국밥 유명한 데가 어디죠? 장원 맞나요? 장원 본지암 본지암에서 워크숍을 하는데 그 당시 때 국회의원이 노철래 국회의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행사하면 국회의원들 도의원들 막 인사하러 오잖아요. 인사하고 가면 되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여기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앉아있거든. 앉아요. 그러면서 막 회의를 해. 선생님이 의견을 이거 말이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더니 국회의원 보좌관이 뭐라고 선생님 그거 우리 의원님이 국회에 지금 사업 발의해서 그거 좀 있어요. 이게 그 회의가 되냐고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발 좀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 나가는 놈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우리는 회의를 해야 되잖아. 자기가 잘못이지 왜 회의하는데 와가지고 노철래 국회의원이 한 명 앉아있으니까 도의원과 시의원과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때 안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주민들을 위해서는 통제도 해주셔야 돼요. 외부 통제. 되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소머리국밥 저는 가서 먹어봤더니 맛은 되게 없더라고요. 그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민주도의 마을을 만들기 방법. 기존의 컨설팅 방식은 실행사업 실행이 효과가 15%, 20%, 10% 내외에서 실행이 됐었는데 주민주도용으로 바꿔서 이 사업을 농촌 체감 있는 마을 만들기 현장 포럼을 통해서 사업을 만들어내니까 80%, 90% 정도가 사업에 진짜 실행이 되더라는 이 자료가 나온 거고요. 이건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만들어냈던 거고 현장 포럼 도입에 앞서서 현장 포럼을 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한번 보시면 교육, 주민 교육을 먼저 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교육을 받듯이 주민 교육, 리더급 교육하고 여기 나와 있듯이 예비 계획을 세워요. 예비 계획에서 해가지고 수립을 해가지고 기본 계획을 짜야 돼요. 그럴 때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남원체육관이 예비계획이 잡혔는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 도예산. 이게 다른 이 절차에 따라서 본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선진지 또 견학을 또 가시잖아요.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만들었는데 우리와 비슷한 사업을 어떻게 해서 하더라. 어디에서 먼저 했다. 이런 걸 또 선진지 견학을 가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현장 포럼 운영하는 데 개선 방향은 뭐냐면 농촌 현장 포럼의 진행 절차에 따라서 단계에서 다른 단계가 나타나는 개선해야 될 과제들은 현장 포럼 준비 과정에서는 대상 마을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되고 현장 포럼 운영 시점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30개 마을을 먼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정해서
여러분들이 가실 거니까 요 결국 그런 내용이 마을 선정 시 사전 설명회 개최를 해야 됩니다. 마을마다 설명회를 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원읍이 예비계획 세우고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기본계획 세우는 워크숍을 했듯이 그다음에 현장 포럼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이 설명회 사업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현장 포럼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참여 주체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왜 이게 필요한지도 교육을 시켜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해야 돼?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이거 나라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아까 웅도 얘기했듯이 학교 내년 2월달에 애가 졸업하면 빈 학교가 되는 거 분교가. 근데 주민들한테 그러면 뭐 교육 중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러는 거죠. 농촌 같으면 안 그래. 그걸 이용해서 막 뭘 만들고 무슨 교실 만들고 주민들이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나가서 바지락 패면 돈이에요. 이분들은 돈 필요한 게 없어요. 진짜 매일 돈이 들어오니까 수협에서 수매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르더라고요. 농촌하고 어촌하고. 그 다음에 현장 프로 사후관리는 결과에 대한 관리와 지원 방안. 그 다음에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 다음 단계 후속 조치는 어떤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하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현장 포럼 사전 사후 관리 프로그램의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 포럼 전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역량 강화와 방안을 도입해야 된다. 선행 프로그램에서는 예비 퍼실리테이터들에게 역량 강화,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 퍼실리테이터니까요.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시에는 여러 차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포럼의 이제 프로그램은 마을 발전 계획 수립 위한 포럼 3, 4회에 걸쳐서 진행해요. 그러니까 대개 서울 도시재생 도시계획을 할 때도 저희가 강남구, 송파구, 동대문구 이렇게 했었거든요. 2차, 3차를 해요. 1차, 2차, 3차. 근데 이제 제가 강남구청에서 할 때 타워팰리스 있는 지역을 제가 맡았었어요. 타워팰리스 비싼 동네. 거기에서 3명 나왔어요. 주민이. 저하고 옆에 이제 도안해줄 디자인 전공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두 분인데 3명이 나온 거예요. 다른 데는 10명 정도, 9명, 8명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한 분이 가셔요. 한 60 정도 되시는 분. 저분 왜 가시면 안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저분이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 대회장님이라 바빠요. 다시. 조금 있다가 한 분이 또 가요. 저분 왜 갔어요? 저분 인터뷰하러 갔대. 왜요? 일주일 전에 15억 기부하시는데. 한 분 모시고 있어, 한 분. 누구냐? 70대 할머니. 근데 나중에 교육하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분이 일당 100을 했어요. 모르는 게 없어. 그분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뭐 하셨길래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실까요? 네? 이장님. 아니, 서울시 통장협의회 회장님이셨어요. 여자분. 글씨도 잘 쓰고요. 나중에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교육할 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분이 혼자 다 했어, 혼자. 그러고 나면 조금 있으니까 끝나는 거래 되니까 한 3명이 오시더라고. 투표만 해서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재밌게 했어요. 처음에는 1대1로 있으니까 여기에 객들이 다 모였어요. 컨설팅 업체, 대표, 과장, 그 다음에 구청, 주무관, 동사무소, 한 10명이 뺑 둘러서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분이 혼자 막 일당 100을 하니까 다 흩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글씨 보면 혼자 다 쓰셨어요. 포스트잇이나. 제가 써줄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복지로 자기 해달라는 게 뭐냐면 단지마다 타워팰리스 그 단지마다 실비 식당이 하나씩 해달래요. 실비 진짜 유기농 자연식으로. 그래서 주위에서 그랬어요. 아니 그거 시켜놓다가 장사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우리가 팔아준대. 그래서 왜 도대체 그거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유를 물어봐요. 이게 불편해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물어봤더니 자기네들 나이 먹어가지고 밥하고 설거지하는 게 힘들대요. 그 대신 유기농 실비식당을 만들어주면 손해 안 나게 자기네들이 다 팔아주거든요. 근데 그게 5, 6개 그 인근 동들까지 다 워크숍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와서 3명인가 4명이 투표했을 때는 그게 1등이 있었어요. 자체 투표에서. 근데
4개, 5개 동의 이들 그러니까 투표를 2번을 하는데요. 자체 투표는 파란색으로 도트를 하고 전체 공유 다른 동에서 오는 공유 투표는 도트 색깔을 바꾸야 돼요. 똑같으면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색깔을 바꿨더니 그게 꼴등이에요. 왜? 이분들은 돈 있는 사람들을 차리니까 편하고 싶었지만 다른 동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게 완전히 달라요. 그것들도 잘 하셔야 돼요. 공유 투표할 때 제가 광주광역시에서 2018년도 일자리 한마당 200인 토론을 하는데 그때는 여기는 도트 그냥 놔두고 하거든요. 그때는요 도트를 하나씩 일일이 잘라서 색깔별로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녹색 주머니에다가 이런 비닐에다 봉지에 넣어서 주머니에 두고 있었어요. 왜? 자기한테 유리한 사업에 하나는 더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왜? 나한테 유리한 사업이 선정이 돼야 나한테 뭐라도 오니까 도트 안 줘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실습할 때 제가 엑스맨을 한 명씩 둘 수도 있어요. 무슨 엑스맨? 도트 그냥 막 아무 데나 갖다 붙이라. 내가 그냥 한 명씩 줄 수 있어요. 왜? 테이블 포실리테이터가 역할을 잘하나 못하나 돌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기 5분이잖아요. 1인당 3개씩 줬어요. 1인당 3개씩 주고 나와 있는 것 중에 1등, 2등, 3등 내가 생각하는 1등, 2등, 3등에 하나씩만 투표해라 했는데 그러면은 아이디어 하나에 가장 많이 붙을 수 있는 도트 개수가 몇 개예요? 네? 왜요? 아니죠. 인원이 5명이니까 한 포스트잇 아이디어에 5개는 붙을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근데 6개가 붙었어. 뭐 잘못됐죠?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런 일이에요. 왜? 나한테 유리한 거에다 당연히 붙일 거 아니에요. 아니, 나한테 돈이 안 되는 사람 싫어. 여기다 갖다 붙여. 그러면 누가 붙였는지 자수 안 할 거잖아요. 파란 색깔 또 투표 다시 해요. 아까 얘기했죠? 색깔별로 또 짜는 파란 색깔로 다시 투표해요. 가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게 잘못돼서 엉투당투 하는 게 누가 하나 더 투표해가지고 선정이 되잖아요. 나중에 엄청난 말이 나와요. 누군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관리하는 게 퍼실리테이터예요. 퍼실리테이터가 그냥 서 있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 진행할 때마다 여기 때는 뭐를 점검해야 되고 여기서는 뭐를 점검해야 되고 요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질문을 통해서 아이디어도 받지만 선정 절차에 의해서 오해가 생기면 안 된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후속 조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과정이 옥시즌 끝났을 때 결과적으로 나왔는데 이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잘 후속 설명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촌 현장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을 한번 예시를 보면 자 워크숍 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아까 우리 했죠. 이 글쓰기 이거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지금 뭐 얼굴에다가 덧도 막 뭐 붙여주고 하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거예요. 건강 박수와 칭찬하기로 마음 열고 시작함. 오늘 회의 목적과 순서를 알리고 회의 규칙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적고 읽었다. 자, 현장 포럼 규칙. 모두 의견은 똑같이 소중하다. 의견을 내면 잘 듣고 칭찬해준다. 아니야, 틀렸어 하지 않는다.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야, 틀렸어, 잘못했어를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한다. 요걸 이제 그라운드 룰이라고 규칙을 정해서 조별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 할 때는 우리가 현수막으로 만들어야죠. 목적, 그 다음에 규칙, 이런 거 간단하게 써놓고 조별로 다시 만들 수 있게끔 해서 이게 지금 현장으로 규칙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까지의 우리 농촌 체험 마을을 돌아보자. 그래서 보시면 좋았던 점, 칭찬할 것이 뭐가 있고 아쉬웠던 점이 뭐가 있고 앞으로 마을에서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의견을 뽑는 거예요. 이게 일일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포스트잇에다 써서 여기다가 이제 3등분 해가지고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들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할 때도 요 Y자를 해서 3등분을 하는데 학교폭력 하면 나타나는 부류가 3가지가 있어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하나는 방관자가 있죠. 요것도 적어요. 방관자는 왜 그러지? 왜 방관하고 있지? 피해자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 가해자는 왜 때릴까? 이런 얘기 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좋았던 점이 있어. 칭찬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정말 그 교육이나 이 프로그램은 아쉬웠어.
앞으로 뭐 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를 찾아요. 그래서 그동안 공공마을에서 살아오면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바라는 점을 생각해보고 공동체가 마을에서 변화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게 뭐예요? 문제점이라고 여기는 안 나와 있죠. 그죠? 이거예요. 문제점이라고, 문제점이라고 찍고 가면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아, 좋았던 점이 뭐지? 아쉬웠던 점이 뭐지? 바라는 점, 개선해야 될 게 뭐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마을에서 변화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 마을에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각 조별로 나온 의견을 공유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여기 이제 병술만 마을이에요. 보니까 병술만인데 1조에서 나온 것은 주민이 단합하고 재미있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고, 장수하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고, 단합이 잘 되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고 여기서 의견 나온 거예요. 투표한 거 보이시죠? 그것도 투표한 거. 이게 투표한 거예요. 여기다 투표하는데 이상하게 막 몇 개씩 많이 붙고 하면 이 개수, 이 도트 개수를 아까 여기 3개씩 준다고 그랬죠? 그럼 전체 도트 개수가 몇 개예요? 15개. 그죠? 15개보다 오버되면 안 되는 거죠. 부족해도 안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 아이디에 총 붙을 수 있는 건 인원수만큼만. 더 붙으면 안 되니까. 적게 붙을 수는 있죠. 나눠서 붙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투표를 해서 이렇게 지금 골라낸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공동체에 따라서 조별 콘텐츠를 찾고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해서 하는 거죠. 의견을 모아서 한번 해본 거예요. 재미있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나? 행사도 한대요. 행사하는 거. 그 다음에 평소에 할 수 있는 거. 행사로 하는 거, 평소에 할 수 있는 거. 구분이 되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단합이 잘 되는 마을을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지, 장수하는 마을을 위해서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배움이 있고, 함께 하는 게 있고, 시설이 있고, 개인별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걸 발굴을 했어요. 이렇게 또 공동체에서 스토리보딩을 통해서 이게 분류하는 방법을 스토리보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만들어 보니 자, 투표를 해요. 이렇게 카테고리 해놓고 아까 여기 분류한 거 보이시죠? 이 분류한 걸 투표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오셔가지고 투표를 했더니 평가 결과가 건강 체중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 노래교실을 운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민 걷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 마을 단합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이 4가지가 선정이 됐어요. 그럼 이것만 선정해 놓으면 되나요? 계획서를 써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계획서가 나와요. 이분들이 해야 돼요. 자, 보이시죠? 네. 단합 여행 계획서. 그리고 여기는 노래교실을 운영하기.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쪽에 노래교실을 운영하기. 노래방 기기 협찬 받고, 그렇죠? 노래방 기기는 뭐 어디서 협찬을 받고 노래방에서 초청하여 체계적으로 배우고 전국 노래장에서 체육수상을 받는다. 좋잖아요, 거죠? 그렇죠? 이분들이 직접 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역할이 퍼실리테이터, 코디네이터가. 그리고 목적 주민 단합과 건강을 위해서 참가자 마을 주민 400명 모두. 노래방 기기 1절 주문, 금연부로 사제. 태진도 너 안 된대요. 그렇죠? 태진, 금연부로 사제로 태진이 있는데. 그 다음에 마을 회관에서 운영, 노래방과 초청. 모일 때는 어제 농한기, 11월에 선물, 농번기는 비 오는 날이나 장마 때 하자. 일 못하니까. 홍보, 램프 활용해서 주민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노래자랑 대회에 참여하고, 전국 노래자랑 유치를 하자는 거예요. 도움받을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조용필이라고. 그죠? 진성, 안동역에서 노래방사 초청을 해요. 이렇게 이분들이 쓰신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계획을 만들어 놔야지, 이 앞에까지만 나와버리면, 여기까지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딱, 의견 내고 정리해서 실행계획서까지 나오게 되게끔. 이게 실행계획서 나오고. 여기는 뭔가 한번 볼까요? 2014년, 꽤 오래됐네요. 봉천남 단합 여행. 내용, 가을천 단풍 여행으로 마을 주민들 단합. 목적, 농한기. 그간의 노고를 칭찬해주게. 저 참가자 우리 마을 전 주민, 부부도 만나. 부부 혹시 혼자 사는 사람은 못 갈 것 같은데, 여기? 장소는 어디? 수덕사, 덕산온천. 단풍. 당일로, 기간은 당일로. 비용, 체험마을 운영 잘해서 이익금 가지고 가시는 분들 드리지 말고. 이렇게 다 나와요, 이렇게 써내야 뭔가 하지, 이 앞에 것만 나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죠? 장소, 참가자, 준비, 진행, 홍보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이제 농한기에 가자고 했으니까 기간도 나왔네요. 언제 가는 걸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언제 할 건지 기간이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들은 가지고 요때 이제 계속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고 이건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죠. 11월에서 3월 사이 하고 평상시에는 비 오는 날 장마 때 하고 여기는 여행 가는 거니까 날짜를 농한기로 정해서 가을 단풍 여행 가자고 정해놓잖아요. 이렇게 나오게끔 해주는 일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안 나오면 자, 우리 투표에서 이렇게 나왔어. 끝 해버리고 뭐예요? 이거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걸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계획서를 써야 돼요. 계획서를 써서 여기 주민 거기운동도 있네요. 아까 3개 1등부터 3등까지 끝나버려요. 거기운 단별로 주의해 15분 이상 걷는 시간이 흐른 후 시간 및 키로수를 더 늘려간다. 이런 내용도 다 쓰고 이렇게 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획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각 조별로 3가지 해가지고 나와서 발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워크숍 돌아볼 때 어땠는지 재미있었어요. 진행자가 아주 잘했어요. 자긍심이 생겼어요. 그죠? 운영위원회가 모두 보여 가능성이 보였다. 가능성이 보였다. 좋았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서 이거 누가 강사나 누가 끌고 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주민들이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뭘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한번 해주는 거고 좋고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현장 포럼의 퍼실리테이터들이 처음에는 다른 워크숍을 할 때 잠깐 가서 보고 참관도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의 퍼실리테이터들이 뭐를 해야 되는지 메인 퍼실리테이터, 보조 퍼실리테이터 현장 포럼의 사전에 체크포인트는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장 포럼 진행 성과, 상황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건지 현장 포럼 또 우리가 진행하고 했던 30개 마을 처음에 가서 했을 때 어느 마을은 진짜 좋아서 우수 사례를 발굴해가지고 그걸 기본으로 다시 여러분이 공부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요. 포럼들에서 퍼실리테이터들한테는 어떤 것이 좀 요구되고 퍼실리테이터들이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테이블 퍼실리테이터를 여러 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도 저거 어느 마을 가가지고 내가 포럼 기획해서 전체 나도 한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다시 그룹을 만들어서 어느 분이 전체 진행하고 전체 진행하시는 분들은 시간 관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뽑아서 테이블 퍼실리테이터를 뽑아서 교육을 한 다음에 그 시나리오라고 그러죠. 시나리오 되게 처음 시작해서 뭐 시작할 때 발표 5분 뭐 5분, 몇 분, 1시간 20분에 10분 쉬고 요거까지 다 줘요. 거기에 메인 퍼실리테이터가 뭐라고 하고 테이블은 뭐 해야 되고 요거까지 다 해서 나눠줘요. 그거 놓고 해도 돼요. 왜? 잘못되면 안 되니까. 내올 수 없잖아요. 다 내올 수 없기 때문에 PPT 만들어 놓은 거 워크숍 할 때 PPT 한 페이지 딱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3개 아니면 4개 내지 2개. 그럼 여기 쭉 사진 4개 넣고 옆에다 설명 치는 거죠. 빈칸에. 몇 분, 빨간색으로 몇 분, 10분 휴식. 다 넣어줘요.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기억하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은 기억 못하고 있으면 그 팀이 진행이 안 돼요. 제가 영주시에서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하고서 실기 시험을 보는데 이게 자격증비가 20만 원이에요. 딴 것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교육은 공짜로 시켜줬는데 자격증 따려면 여러분들 20만 원 개인별로 내야 됩니다 하니까 딸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없었어요. 왜? 강사들은 딸라고 해요. 그동안에 강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필요하니까. 나머지가 안 딴다고 그러니까 사업, 시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 성과가 뭐예요? 자격증 몇 프로 취득했냐가 성과예요. 근데 시에서 따지니까 50%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여러분들한테 50%만 부담하고 50% 10만 원은 시에서 내줄게 하니까 할 거야 해가지고 다 신청했어요. 근데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시켜보는 거니까. 진행 시켰는데 이러고 서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배웠다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 얘, 이 사람을 시키지도 않는데. 그러면 이 사람 시험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저보다 2살인가 어린 분이 욕하고 나가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냐고 시기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10만원 대준다고 해서 그거 하지 말지. 그때가 코로나 때예요. 영주시 공무원 아들이 거기 있었어요. 대학생이. 왜? 그때 당시에 학교 안 가도 됐잖아요. 온라인으로 강의들이. 이놈이 교육 강의하고 있는데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실습시켜놓고 밖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화장실 옆에 책상 위에 노트북 틀어놓고 강의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가 자격증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승진이처럼 밖에 가서 안 줬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시청 공무원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시청에서 오기는 왔지만 사업을 받은 사람이 저를 줬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난리 났었어요. 제발 좀 잡아주세요. 안 준다. 아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주냐? 교육도 안 받고 빠졌는데 그 사람은 실습을 시키니 그 사람도 제대로 했겠어요? 그래서 자격증 3명을 안 줬더니 정주시 뒤집어졌었어요. 끝까지 안 줬어요. 저. 왜? 그냥 자격증 장사처럼 제가 돈을 줘버리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데에서 배운 사람하고 어느 워크숍 장소에 모였을 때 제대로 안 배우고 자격증 받은 사람이 있으면 아까 책임진이는 자격증 장사만 하다가 능력도 안 되는 사람한테 자격증 주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어도 안 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의 역량 교육에 대해서는 관계 형성 아까 소개팅 했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정의인데 여기서는 과제 진술문을 통해서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상이 어떤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설명했어요. 문제와 문제점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문제와 문제점의 차이점. 문제. 아니, 문제와 문제점의 다른 점이 뭐예요? 현상과 결과. 광의적이냐 협의적이냐잖아요. 그죠? 문제는 덩어리가 엄청 커졌어요. 근데 문제점은 요거 딱 찍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점을 짚어야 되는데 문제점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는 문제점이랄 때 현상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현상. 마음이 어때요? 좀 괜찮아요? 요즘 수혜도 뭐 입고 있는데 좀 물난리 나고 하는 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얘기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문제가 뭐지? 문제 많은데? 뭔지는 몰라요. 문제 많아? 뭔데? 모르는. 그런 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쉽게 이 표현을 제가 어떻게 하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될 때 촛불 집회에서 막 난리 났잖아요. 문제가 박근혜 물러가라.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몰라. 근데 그걸 문제를 조목조목으로 따져준 게 어디예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때 16개 항목으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야만 하면 안 돼요. 그게 현상을 보고 만들어내요. 점을 만들어내야지 점을 안 만들어내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그래요. 문제 많아. 박근혜 문제 많지. 지지직이랑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 많잖아.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질문을 통해서. 자, 이렇게 하고 이론 기초 실습부터 역량을 키우고 현장에서 지역 활동을 하실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질문.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그냥 폐쇄형 질문으로 하느냐, 개방형 질문으로 하느냐. 얘기를 많이 하게끔 해줘야 돼요.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게끔, 의견을 많이 하게끔. 아까 얘기했죠. 오늘 몇 시 오셨어요? 6시. 오늘 여기 오시는데 별일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사연을 얘기하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오픈형으로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폐쇄형 질문을 해야 된다, 할 때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퍼실리테이터는 여기서 활동하는데 개입을 하면 안 된다. 배가 산으로 갈 때 질문을 던져서 바로 잡을 수 있게끔 해줘야지 지적하거나 잘못되는 것을 평가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권한이 없다고 그랬죠. 아까 세제처럼
토실 세제처럼 우리는 권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저 질문을 하고 잘 듣고 또 질문을 하고 해서 목적을 달성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8시 15분, 그러니까 10분 쉬었다가 25분